팀별 이제 뭐 시즌 전망 또는 뭐 평가, 스프리그 평가 등등 한번 이야기하면 이제 최하위 팀인 하나부터 한번 쭉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최은성 그리고 오선진, 이태양 선수. 자, 오선진, 이태양 선수 그냥 뭐 진정팀에 약간 복귀한 느낌이라서 이 뭐 좀 외부 FA 느낌은 조금 덜하죠. 조금 덜하고. 그러나 전력의 뎁스는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확실하게. 거죠. 내야는. 하주석 선수가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끼치리라고 봅니다. 근데 오선진 선수는 이제 결국은 체력적인 문제인 거죠. 꾸준하게 얼마나 경기를 많이 뛰어줄 수 있느냐. 최은성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과연 이제 그래서 팀 내부적으로도 최은성 선수가 이렇게 섬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만 잘해 막 너무 집중 견제 받고 그러면 너무 힘들다. 네. 예전에 이제 김재환 선수가 아무래도 양의지 선수 나오고 난 다음에 막 본인이 너무 막 시달리고 딱 집중 견제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뭐 앞뒤로 좀 노시환 선수라든지 김인환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예, 그 최은선 선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타자도 제가 외국인 작년에도 타자. 하나이글스 그 타선에 대해서 오그레디. 그 단타를 치는 타자보다 네. 홈런을 20개 이상 칠 수 있는 장거리 타자가 필요한 팀이다. 거기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외국인 타자가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최은선 선수는 우리 박지호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외로운 섬이 되지 않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연결이 잘 될 거, 연육기가 잘 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그레디 선수도 그래서 이 약간 좀 장타력에 굉장히 좀 포인트를 맞춰서 데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래야 된다고 봐요. 오그레디 선수가 20개 이상은 분명히 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최은성 선수나 김인환 선수나 이런 선수들하고 시너지 효과가 맞물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 리그에서 뭐 10개 중반 정도의 홈런이다. 그래서 하나에서 조금 뭐 이르면 우리가 25개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본에서 이제 일본의 정교한 제구를 가진 투수들에게 그 정도 때렸다고 한다면 20개 이상은 정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쭉 경기를 띄워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래줄 수 있죠. 그렇게 돼야 하나 이글스가 피라미드 형성의 타선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강한 타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최하위를 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야수 뎁스가 상당히 조금 투수들은 의외로 꼭 있다. 그래서 정찬원 선수 제가 이야기를 좀 물어봤었거든요. 정찬원 선수 영입은 좀 어떤가? 사인앤트레이드로 이제 외부 FA 3명 다 뽑았으니까 사인앤트레이드로 어떠냐? 근데 뭐 돈도 조금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이지만 투수는 우리가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망주도 좀 있고 좀 써야 될 선수들도 있고 좀 기대치를 가진 선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있고 지금 이태양 선수가 영입이 됐고 그렇죠. 한승혁 선수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발진들은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 이글스가. 문제는 이제 불펜과 마무리 쪽이 과연 누구와 해줄 것인지. 정원람 선수가 이제 스피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이 오히려 선발보다는 중간과 마무리 쪽이 조금 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투수 쪽은. 뭐 한승혁 선수도 와서 기아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그 기회를 많이 부여잡지 않겠어요? 선발 기회를. 그 하나 이글스의 전력 선수들의 구성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은 바로 이 팀을 이야기하는 게 참 바로 이제 두산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승엽 감독이 이제 새로 뭐 지금 호주에서 열심히 호주는 지금 여름입니다. 아주 덥지는 않다 그러던데 또 양의지 선수도 영입한 뭐 아까 우리 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양의지 선수의 합류 효과에 대해서 뭐 이야기들 조금 많이 해요. 나이도 이제 있기도 하고 과연 이제 포수로서 어느 정도 좀 보수 마스크를 쓸까 이 부분도 좀 뭐 그래도 올해 내년까지는 좀 그래도 많이 쓰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홈런의 숫자만 좀 줄어들지 나머지 경기 운영을 한다든지 양의지 선수의 그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 잠실 구장이기 때문에 홈런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작년부터 양의지 선수가 조금 그 홈런을 때리는 어떤 파워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포수로서의 어떤 그 경기를 운영해가는 능력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근데 두산이 지금 작년에 9위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 투수들만 역할을 해줬다고 한다면 그 전력을 가지고도 저는 9위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수들이 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두산이 9위로 내려앉았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는 뭐
3강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선발과 3강 안에 예, 이영하 선수가 빠져 있지만 좀 빠져 있지만 선발진들이 탄탄하고 필승조와 마무리가 확실하게 셋업이 돼 있다는 거죠. 두산이. 거기에 야수들이 새로 이제 노아스 선수가 새로 들어와서 어떤 역할 어떻게 타격을 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페르난데스 선수인가요? 거의 그냥 뭐 수비는 하지 못하고 그냥 다 공격만 했고 달리기가 안 되기 때문에 런닝이 안 되기 때문에 병살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두산에 맞는 사실 스타일은 아닌 타자였거든요. 그렇다면 홈런을 많이 쳐야 되는데 거의 교타자 비슷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점들이 노아스 선수가 다르게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 홈런을 좀 많이 때려내고 그런다고 한다면 저는 투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벌써 선발진들은 최원준 선수, 곽빈 선수가 좀 외국인 선수 뒤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팀하고 경기를 해도 뭐 이게 쉽게 진다 이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두산 그러면 수비였는데 작년에 수비가 김재우 선수도 좀 나이가 먹어가고 막 이러면서 강승호 선수도 2루에서 적응을 하지 잘 못해서 그런지 뭐 결정적인 에라들을 하고 특히 1루에 양석환 선수가 있는데 양석환 선수도 부상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이런 수비 문제가 오히려 더 걱정일 것이다.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승엽 감독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승엽 감독도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수비 쪽을 조금 더 강화한다고 한다면 저는 두산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여요. 알칸타라 선수가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20승을 했던 알칸타라 선수가 2년 동안 이제 일본에 있다가 좀 어떻게 보세요? 알칸타라 선수 같은 경우. 글쎄요, 뭐 일본에서 한국에 있을 때의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일본 가서 했던 그런 어떤 컨디션을 한국에서 한다고 한다면 저는 실패라고 보거든요. 물론 한국 타자들이 뭐 일본 타자보다 조금 덜 까다로운 면은 있죠. 일본 타자는 되게 까다롭잖아요. 나와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요지는 알칸타라 선수가 과연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느냐는 건데. 글쎄요. 구위 하락은 뭐 크지 않다. 거의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들 보긴 보던데요. 거기에서 글쎄요, 뭐 이제 그 일본의 알칸타라 선수가 해서 실패를 했지만 양의지 선수나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다 보면 KBO 리그에서 했던 만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뭐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강도 가능한 그런 완전히 그렇게 바뀐다. 이제 뭐 구위는 절대 안 한다. 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팀. 구위할 수가 없다 이제. 구위는 할 수가 없다. 문제는 이제 10개 구단이 다 마찬가지지만 과연 외국인 투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전제는 깔려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그냥 잘해줄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한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3위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은 예측이니까. 롯데는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 의원께서 한동희 선수 수비를 좀 더 해야 된다. 이거 그냥 일루로 갈 게 아니다. 뭐 3루 수비. 롯데가 가을 마무리 캠프에서 배영수 투수 코치가 투수들 러닝 엄청 시키고 훈련 엄청 시키고 막 수비 훈련도 정말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바람직한 현상인 거죠. 굉장히 훈련량도 많이 늘려가지고 롯데가 좀 많이 좀 변화가 큽니다. 뭐 3명을 다 영입을 했죠. 아까 말씀대로 지금 뭐 유관남 선수라든지 노진혁 선수 그리고 또 한희애 선수도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흥식 수석 코치, 배영수 투수 코치 등 이 코칭 스태프도 많이 바뀌었어요. 로스터도 바뀌고 팀 분위기가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들을 뭐 안팎에서 많이 하던데 올해 롯데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언컨대요. 수비가 해결이 되면 포스트심 바로 합니다 롯데는. 그런데 제가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동희 선수가 7, 8kg를 뺐다고 그래요. 정말 바람직한 현상인 거죠. 감량을 했다는 것은 훈련으로도 했을 것이고 식이요법도 했을 여러 가지 했을 거라고 봐요. 본인도 아마 그거를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한동희 선수가 조금 더 나아지면 수비는 그 훈련을 하면 할수록 지금 나이에 늘면 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게으르게 훈련을 하지 않으면 줄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유광남 선수, 노진혁 선수 이 두 선수를 데려온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만 더 수비가 탄탄해진다고 한다면 뭐 이건 뭐 100% 포스트 시즌 할 수 있는 거죠. 100% 포스트 시즌이다. 롯데 내부적으로는 가을 야구는 무조건
안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뭐 큰일 무조건 나죠. 가야 된다. 왜냐면 목숨 건다 지금. 아니, 뭐 이번은 안 돼. 절대 안 돼. 뭐 이런 분위기예요. 대한민국 야구에 걸려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야구의 어떤 그 네. 인기가 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승세가 작년 그렇죠. 봄에 엄청났습니다. 무서웠죠. 근데 결국은 수비가 안 되니까 계속 한 계단씩 내려오다가 보니까 포스트시즌을 못 간 거예요. 거기 있는 뭐 관계자들하고도 한 번씩 내려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보강을 하는 걸 보면 확실하게 그걸 느낀 것 같아요. 노진혁 선수라든지 유강남 선수 그 포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근데 이제 거기에 그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야 정확하게 롯데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선수들을 이제 영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수비가 향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이것을 구성을 이렇게나 저렇게나 말할 수는 없는데 이대호 선수가 지명대타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전준우 선수가 이제 그 역할을 하고 다른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전준우 선수의 타격도 살리면서 조금 더 공격력도 강화가 되고 이대호 선수의 빠진 공백을 다 메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준우 선수가 가지고 있는 타격을 10번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롯데가 필요한 것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막 요즘 보니까 뭐 B 플랜, C 플랜, D 플랜 지금 방출 선수들 와장창 이렇게 데려왔던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는. 그렇죠. 뭐 부상은 그냥 생기는 거 어떻게 준비를 했다 해도 펑크가 난다. 그냥 막 스페어 타이어를 그렇죠. 엄청나게 이 사실은 많은 팀들이 이미 그렇게 해왔어요. 롯데는 그냥 스페어 타이어 하나만 달랑 들고 있다. 펑크 나면 갈아치워요. 그래 가다가 이거 펑크 나면 그때는 걸어가야 돼. 심각성을 거기 단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는 젊은 선수들 키운다는 어떤 그런 목표 아래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해가 바뀌고 하면서 이게 아닌데라고 하다 보니까 26명의 28명의 외국인 선수가 합쳐서 28명의 선수들만 가지고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달았기 때문에 올 시즌은 예비 선수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력 누수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고 롯데가 지금 처해 있는 전력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데는요 그런 수비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투수력이 10개 구단의 어느 팀에도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뭐 한현희 선수도 갔어요. 근데 한현희 선수가 갔는데 한현희 선수가 불펜도 할 수 있고 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현희 선수가 팀 유니폼을 바꿔 입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야구에 대해서 진지하고 큰 무게감을 가지고 야구를 대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실력들이 이제는 좀 롯데에서는 펼쳐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 얘기를 해보면 삼성은 이게 왜 이렇게 참 움직이지 않는 건가 이런 말씀들을 팬들께서 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안 하는 게 무대책이 상책인 건가 뭐 이렇게들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서브리그 때 굉장히 좀 조용했고 어떻습니까? 삼성이 참 보강은 없었고 근데 삼성은 지난해 이제 박진만 감독 대행 시절에 그때 이제 와서 5할 승률을 상회를 했다면 그 부분을 되게 높게 보더라고요. 우리가 전력이 없는 거 아니야. 제대로 활용을 못했을 뿐이야. 우리 전력 이거 활용만 잘하면 2023년도 우리 가을 야구 할 수 있다. 아니 뭐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전력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던데 외국인 그대로고. 삼성이 근데 이제 그 팬분들이 삼성이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과거에 이제 삼성 하면 좋은 선수도 많이 영입을 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고 또 상당히 부자 구단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FA 선수들이 나오고 이러면 전력 보강을 위해서 충분히 데려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삼성이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삼성이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내부에서 보는 것과 외부에서 보는 점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내부에서 보는 점은 그렇게 보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그냥 젊은 선수들만 가지고 있지. 투수 쪽에서 보면요. 원태인 선수가 3선발을 하기에는 21년도 시즌처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3선발을 할 수가 있죠. 차고 넘치죠. 차고 넘치죠. 그런데 지금 작년에 스피드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올 시즌에 원태인 선수가 만약에
22시즌처럼 해버린다고 한다면 3, 4, 5 선발이 완으로 무너집니다. 네. 예, 상대와 대결을 해서 이건 이긴다라는 확실한 보장을 갖는 투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선 수아레즈 다음은 그냥 그렇죠. 너무 힘들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불펜 투수라든지 그러니까 미들맨과 세드맨이 확실히 나눠져 있어서 그걸 대체할 선수가 있어 줘야 되는데 그런 선수도 마땅치가 않아요. 삼성이. 거기에 어승환 선수도 이제 거의 다 읽히고 스피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맞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투수 쪽은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고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무너지는데 야수가 아무리 뎁스가 강하고 좋은 젊은 선수들이 많다고 해도 장기 레이스에서 그걸 극복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요. 쉽지가 않다. 예. 올해 삼성은 좀 쉽지가 그렇습니다.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투수 쪽은 고민이 꽤 있습니다. 제가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닌데요. 네. 그냥 저는 그렇게 보고 내부적으로도 있습니다. 참 여러 고민은 있습니다. 뭐 네. 누가 좀 잘해줘야지, 누가 좀 잘해줘야지 이런 거. 아니 가만히 그 삼성을 우리 박 부장 생각을 해보면 삼성에 지금 세던맨 누가 해주지? 없어요. 없어요. 누가 세던맨 누구지? 어승환 선수 약간 이제 좀 나이가 있어서 불안한데. 한 점 지키고 뭐 이런 식이 한 점을 터프 세이브를 하러 올라왔을 때의 상황을 하기에는 약간 좀 불안한 면이 있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승환 선수까지 가기 전까지도 강력한 어떤 세던맨 선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두산 이야기했는데요. 네. 두산은요 홍건희 선수한테 가기 전까지 뭐 정철원 선수라든지 뭐 여러 선수들이 중간에 포진돼 있어요. 강한 선수들이. 그런데 삼성은 아무리 이렇게 봐도 한두 점을 이기고 있을 때 세드맨이 나와서 그 마무리까지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과연 누가 해주지? 이런 캐션 마크가 달린단 말이에요. 의문점이. 그래서 저는 삼성이 전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성적 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러리 캡은 삼성이 사실 굉장히 상위권이더라고요. 진짜 상위권입니다. 그만큼 이제 돈을 안 쓴 건 아닌데 썼는데 표가 안 난다. 그래서 언제 어디다 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좀 잘 써라 뭐. 그리고 사실 백정현 선수라든지 구자욱 선수가 더 잘해줘야 되겠죠. 네. 큰 계약을 했던 선수들이 작년에 그렇게 죽을 써놓으니까 이거 뭐 방법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삼성은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올해 변화의 전기는 마련할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C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NC가 이제 7명이 FA 선언을 했습니다. 네. 8명이 FA 뭐 자격이 있었는데 양의지 선수, 노진혁 선수, 또 뭐 원정현 선수도 가기도 했고 네. 보강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했죠. 그래서 뭐 박세혁 선수가 이제 양의지 선수 대신 이렇게 좀 들어왔는데 비교는 좀 계속될 것 같아요. 이 어떻게 참 있을 때도 주전 그 다음에 이제 백업 또 가고 난 다음에 가자마자 저쪽에서 또 우승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 계속 이렇게 물론 이제 박세혁 선수도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만 팀을 바꿔서까지 이렇게 또 뭐 박세혁 선수가 가서 저는 항상 그 말씀드린 부분이 포수들은 마스크를 좀 많이 끼고 경기를 많이 출장을 해줘야 된다. 주전 포수들은 네, 이런 네,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그런데 박세혁 선수는 건강함이 있어서 마스크를 유강남 선수도 그렇고 박세혁 선수도 건강함이 있어서 언제든지 마스크를 항상 쓸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점은 제가 굉장히 높게 봐요. 네, 거기에다가 두산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글쎄 공격에서 양의준 선수만큼은 아니겠지만 수비에서는 양의준 선수만큼 충분히 그 어떤 공백을 메워주리라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네. 그 포수 쪽이 아니고 네. NC는 네. 투수 쪽이에요. 투수 쪽. 투수다. 네. 투수 쪽이 구창모 선수가 돌아왔다고 해도 네. 4호 선발이 아직은 상당히 약한 편이고 네. 거기에 지금 불펜 투수들마저도 제대로 갖춰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NC가 지금 외국인 투수 외에 구창모 선수가 빠질 때는 더더욱이나 상당히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구창모 선수가 돌아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호 선발 불펜진들이 잘 갖춰진다고 한다면 NC가 장거리 타자만 들어와서 네. 그 홈런을 때려줄 수 있는 타자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뭐 박거루라든지 손아섭 선수라든지 이런 교타자들하고 네. 박민우 선수라든지 네. 그 교타자들하고 잘 어우러질 것 같아요. 공격에서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투수 쪽이 더 걱정거리라는 거죠. 4호 선발과 불펜을 이영찬 선수가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 세던맨들을 빨리 만들어서 조금 더 강한 그 투수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시훈 선수가 지금 불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한 선수만 김시훈 선수와 좌우로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 세단맨만 나온다고 한다면 NC 투수진은 그 타 팀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죠. 네. 송명기, 신민영 뭐 이런 선수도 네.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게 있고. 네. 근데 문제는 송명기 선수죠. 네, 방금 이야기했던 송명기 선수가 작년에도 이게 투구하는 모습을 보면 볼은 빠른데 본인이 원하는 곳에 투구가 돼줘야 되잖아요. 빠른 볼이. 그 능력이 좀 아직은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볼만 빨라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그 부분을 올 시즌에는 송명기 선수가 해결을 한다고 한다면 뭐 언제나 다른 팀도 그렇듯이 NC도 선발진들이 탄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수 에릭 패디 좀 제일 늦게 합류한 이 테일러 와이든 선수 이 두 선수는 그래서 타구단 스카우트들 평가는 엄청 좋더라고요. 네, 굉장히 와 이거 어떻게 바로 그냥 직전 그러니까 작년까지 메이저 빅리그 이렇게 현역으로 뛰던 선수들을 데려왔으니까 굉장히 좋을 거다. 근데 뭐 구창모 선수는 여하튼 건강한 구창모는 진짜 뭐 최강이잖아요. 뭐 건강해야 되는 거고 또 건강하겠죠. 또 우리 뭐 대표팀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근데 말씀대로 나머지가 또 문제기는 문제인데 NC는 진짜 이거 좀 올해 참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자꾸 1, 2, 3이 확실한데 선발이 확실한데 무슨 걱정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가가 완전 진짜 너무 극과 극입니다. NC에 대한 평가는 진짜 극과 극입니다. 저는 지금도 5강 후보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도. 또 왜 또 충격 발언을 하셔? 5강 안에 이야기한다는 전문가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는. 그러면 과연 이제 어느 팀이 꼴찌인 거야? 알겠습니다. 네, 자